노출평가는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용량 농도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노출 시나리오 작성과 노출량 예측 2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노출 시나리오 작성 방법 및 노출평가 활용 모수 설정 방법, 전국 규모 환경평가 결과 확인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출 시나리오는 화학물질 제조자의 용도와 하위 사용자의 용도를 확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전 생애 동안 제조, 사용되는 방법과 사람과 환경에 대한 노출을 통제하거나 하위 사용자에게 통제하도록 권고하는 방법 등 인간과 환경에 노출되는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조건을 설정하여 기술한 문서를 말합니다. 확인된 용도에 대해 작성된 노출 시나리오는 위해도를 통제하면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을 기술한 것으로 노출 시나리오는 공급망을 통해 사용자에게 위해도가 통제되는 취급 조건 및 안전성 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노출 시나리오는 전생의 단계별 또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제조 수입자의 상황에 따라 구분 및 평가가 용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노출 시나리오 작성 및 노출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제조 수입자가 하위 사용자의 용도 및 사용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평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 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사용 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 정보, 사용량, 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인 화학물질 안전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취합한 하위 사용자의 용도 및 사용 조건을 정리하여 노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제조자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제조에 대한 노출 시나리오도 함께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케이크사를 활용하여 노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출평가 화면에서 노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시나리오 추가 버튼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노출 시나리오를 직접 입력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시나리오 엑셀 입력 버튼을 통해 노출 시나리오 기초 DB를 업로드하여 시나리오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노출 시나리오 기초 DB 양식은 시나리오 입력 양식 다운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회차에서는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엑셀 입력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시나리오 추가 버튼을 활용하여 직접 입력하는 방법은 다음 7차 시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노출 시나리오 기초 DB를 작성하기 위해 노출평가 화면에서 시나리오 입력 양식 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파일명으로 시나리오 입력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파일 이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다운로드하는 날짜와 함께 시나리오라는 파일명으로 저장됩니다. 정상적으로 다운로드되면 시나리오 입력 양식 다운로드 완료라는 알림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노출 시나리오 기초 DB 양식은 케이크사 안내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케이크사 안내 홈페이지 화면 상단 메뉴에서 자료실에 프로그램 관련 자료 게시를 선택한 후 자료 목록에서 케이크사 프로그램 내 노출 시나리오 엑셀 양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케이크사 안내 홈페이지에는 노출 시나리오 기초 DB를 작성하는데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 예시 파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목록에서 케이크사 프로그램 내 노출 시나리오 엑셀 양식 작성 예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용자가 저장한 위치에 다운로드한 노출 시나리오 기초 DB 양식 파일을 엽니다. 노출 시나리오 기초 DB는
사용자가 평가하고자 하는 노출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을 모든 셀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노출 평가는 노출 대상에 따라 크게 환경, 작업자, 소비자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노출 시나리오 기초 DB는 각 노출 평가를 위한 입력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입력 범주. 두 번째, 환경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 세 번째, 작업자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 네 번째, 소비자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입니다. 일부 항목의 경우 지정된 문구를 입력해야 케이크사에 적용되므로 예시 파일의 콤보 박스를 참조하여 복사 후 붙여넣기 하면 편리합니다. 참고로 노출 시나리오 기초 DB 양식 파일에는 예시 파일과 다르게 참고 시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노출 시나리오 기초 DB에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출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영상 초반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노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전생의 단계별 또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므로 각 구성 방법에 따라 노출 시나리오 DB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설명하는 노출 시나리오 구성 방법은 예시이므로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출 시나리오 구성을 위해 먼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가 대상 물질 A를 제조하는 제조자 가와 A를 취급하는 하위 사용자 나와 다가 있습니다. 사업장 나는 세정 역할을 하는 A를 기타 첨가제와 혼합하여 산업용 세정제 1, 2, 3과 소비자용 세탁조 세정제 4, 5, 6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다는 사업장 나로부터 산업용 세정제 1, 2, 3을 구매하여 사업장 내에서 설비 세척용으로 사용합니다. 예시 상황에서 노출 시나리오를 구성할 때 제조자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는 A 물질의 제조와 출고 등의 과정에 대한 노출 시나리오를 구성합니다. 위해성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 사업장 가는 A를 사용하는 하위 사용자 나와 다로부터 노출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하위 사용자 나와 다는 A의 용도별 또는 전생의 단계별로 구분하여 노출 시나리오를 구성합니다. 만약 A를 수입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A를 취급하지 않고 바로 하위 사용자에게 판매되면 물질을 취급하는 하위 사용자에 대해서만 노출 시나리오를 구성하면 됩니다. 단, A를 수입하는 수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물질 소분이나 혼합 제조를 하는 등 실제 물질을 취급하는 단계가 있을 경우에는 노출 시나리오 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용도로 구분하여 하위 사용자에 대한 노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노출 시나리오 DB에 입력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의 사업장과 2개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평가 대상 물질인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A의 주요 용도 및 기능은 세정 세척이고 A를 이용한 2개의 제품에서 모두 동일한 용도 및 기능으로 사용되므로 하나의 시나리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용도로 구분한 노출 시나리오 구성에 대해 노출 시나리오 DB의 첫 번째 입력 사항인 시나리오 입력 범주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입력 범주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업장별로 업체 코드를 임의로 부여하고 새로운 업체 코드가 입력된 행에 환경 배출 범주, 공정 범주, 제품 범주가 입력되어야 하며 특히 공정 범주와 제품 범주는 한 개의 사업장에서도 여러 개가 선택될 수 있으므로 그때는 공정 범주 열과 제품 범주 열에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또한 노출 시나리오 제목, 업체 코드, 단계 구분, 용도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이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예시 상황의 공통적인 첫 번째 노출 시나리오를 보면 한 개의 사업장 가에 대해서 한 개의 환경 배출 범주,
ERC 1만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정범주는 여러 개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나리오 입력 범주의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시나리오 입력 범주 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 내용이 입력되면 동그라미 표시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노출 시나리오 제목은 평가하고자 하는 노출 시나리오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 노출 시나리오의 제목 입력란에 세정제 생산 및 사용으로 입력합니다. 업체 코드는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 작성하는 것으로 실제 사업장명이 아닌 가나다와 같이 임의로 코드화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해성 자료를 작성하려는 사업자가 제조자이고 이 물질을 사용하는 2개소의 하위 사용자가 있다면 총 3개의 업체 코드로 구분하면 됩니다. 단계 구분은 화학물질의 전생의 단계에 따라 물질 제조, 혼합물 조제, 산업적 사용, 전문적 사용, 소비자 사용 중에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만일 예시 상황처럼 하나의 사업장 나에서 혼합물 조제와 소비자 사용 등 2개 이상의 단계를 가진다면 단계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업체 코드 D11셀에 나를 기재하고 단계 구분 E11셀에는 혼합물 조제를 기재합니다. K회사에서는 한 개의 사업장에서 2가지 단계를 입력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 나의 소비자 사용 단계가 구분될 수 있도록 업체 코드 D12셀에 나 2를 입력하고 단계 구분 E12셀에는 소비자 사용을 입력합니다. 용도는 평가 대상 물질의 용도에 해당하는 용도 분류를 입력할 수 있으며 용도 분류는 예시 파일의 용도 분류 체계 시트에 화평법 시행령 별표 2 화학물질 용도 분류 체계에 따른 55개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 해당하는 9. 세정 및 세척제를 복사하여 양식 파일의 용도 F11셀에 붙여넣기 합니다. 이때 제조자는 제조자 자신의 용도와 하위 사용자의 용도를 모두 입력하여야 합니다. 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의 용도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입력한 용도 중 제조자의 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는 앞선 3차 시 제조 및 확인된 용도, 분류 및 표시에서 입력한 확인된 용도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용도의 구체적 설명에는 앞서 입력한 용도 분류 체계에 따라 화학물질의 기능 및 최종 사용 목적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합니다. G11셀에 세정제 생산 및 산업적, 소비자 사용을 입력하며 이는 동 시나리오의 용도를 묶어서 작성한 것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는 예시 파일에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시트를 참고하여 통계 분류 포털에서 제공하는 대분류에 따른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의 셀을 복사하여 붙여넣기로 입력하면 편리합니다. 사업장 나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를 I11셀에 입력합니다. 환경배출 범주의 제목 셀은 주황색이며 뒤에서 설명할 환경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 또한 제목 셀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시 파일 환경 배출 범주 시트의 지침에서 제공하는 환경 배출 범주 목록 중에서 해당하는 환경 배출 범주를 복사하여 붙여넣기로 입력합니다. 사업장 나의 환경 배출 범주는 혼합물의 혼합에 해당하므로 제11셀에 ERC2를 입력합니다. 공정범주의 제목 셀은 초록색이며 마찬가지로 작업자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의 제목 셀도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시 파일 공정범주 시트의 지침에서 제공하는 공정범주 목록 중에서 해당하는 공정범주를 복사 붙여넣기 하여 입력합니다. 사업장 나에서 제품 생산 시 간헐적인 노출이 있는 회분 또는 합성 공정에 해당하므로 K11셀에 PROC4를 입력합니다. 제품 범주의 제목 셀은 보라색이며
소비자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의 제목 셀도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시 파일 제품 범주 시트에 지침에서 제공하는 제품 범주 목록에서 해당하는 제품 범주를 복사 붙여넣기 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나에서 생산된 세척제가 세척 및 청소 제품에 해당하므로 L12셀에 PC35를 입력합니다. 이제 사업장 다에 대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업체 코드에 다를 기재합니다. 단계 구분에 산업적 사용을 입력하고 환경 배출 범주는 예시 파일의 반응 공정 보조제의 산업적 사용에 해당하므로 J13셀에 ERC6B를 입력합니다. 공정 범주는 예시 파일의 개방된 회분 공정에서의 혼합 또는 분산 공정에 해당하는 PROC5를 K13셀에 입력하고 개인 보호구만 착용한 채로 노출이 많은 수동 작업에 해당하는 PROC19를 K14셀에 각각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필수 입력 항목인 노출 시나리오 제목, 업체 코드, 단계 구분, 용도가 비어있는 부분은 상위에 작성된 내용을 복사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즉, 노출 시나리오 제목에는 C11셀에 입력한 세정제 생산 및 사용을 기재하고 용도에는 F11셀에 입력한 구, 세정 및 세척제를 기재합니다. 업체 코드란 중에 비어있는 D14셀에 다를 입력하고 비어있는 단계 구분란에 E14셀에 산업적 사용을 입력합니다. 사업장 다에 선택한 용도의 구체적 설명란인 G13셀에는 사업장 나와 동일하게 세정제 생산 및 산업적 소비자 사용을 입력합니다. 이제 하위 사용자에 대한 노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의 두 번째 단계인 전생의 단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나와 다가 각각 혼합물 조제 및 소비자 사용, 산업적 사용 단계에 해당하므로 총 3개의 시나리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설명한 용도별 시나리오 구성 방법과 동일한 입력 내용에서 노출 시나리오 제목과 선택한 용도의 구체적 설명만 수정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C11셀에 산업용 및 소비자용 세정제 생산, C12셀에는 소비자용 세정제 사용, C13과 C14셀에는 산업적 세정제 사용으로 노출 시나리오가 3개로 구분되었으며 구분된 시나리오에 맞추어 용도의 구체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G11셀에 산업용 세정제 및 세탁조 세정제 생산, G12셀에는 소비자용 세탁조 세정제 사용, G13셀에는 클린룸 내부 바닥 및 벽체 클리닝 작업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실제 시나리오 구성 예시를 통한 노출 시나리오 DB의 첫 번째 입력 사항인 시나리오 입력 범주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노출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는 용도별 또는 전생의 단계별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출 시나리오 제목 및 용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 부분이 달라질 뿐 각 행별로 작성하게 되는 환경 노출 평가의 노출 변수 등의 입력 내용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전체 노출 평가 결과는 동일하게 얻어집니다. 다음은 노출 시나리오 DB의 두 번째 입력 사항인 환경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의 항목들은 시나리오 입력 범주에 환경 배출 범주가 입력된 행에 한 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노출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측정 또는 예측하여 환경 중 예측 농도 값을 산정하는 데 있습니다. 케이크사 프로그램에 탑재된 한국형 다매체 동태 모형인 심플박스 코리아 버전 2를 통해 전국 규모와 사업장 규모의 환경 중 예측 농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다매체 동태 모형에서 환경 중 예측 농도를
PEC라는 용어로 설명하므로 케이크회사 프로그램에서도 해당 용어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PEC는 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의 약어입니다. 환경 노출 평가에 필요한 첫 번째 노출 변수인 주요 분류 체계는 예시 파일 주요 분류 체계 시트의 물질의 사용 형태 및 인체 노출, 환경오염 가능성에 따라 지침에서 제공하는 목록 중 해당하는 주요 분류 체계를 복사 붙여넣기 하여 입력합니다. 산업 분류 체계는 예시 파일 산업 분류 체계 시트의 지침에서 제공하는 산업 분류 체계 목록 중 해당하는 IC를 복사 붙여넣기 하여 입력합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동안 또는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에 고려할 만한 배출이 일어나는 상황이 어떤 환경인지, 예를 들면 화학산업 환경인지, 개인 가정 환경인지, 공공영역 환경인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산업분류 체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분류 체계는 첫 번째 입력사항, 시나리오 입력 범주의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와는 별개의 입력 변수입니다. 화학물질의 사용량은 각 업체별로 취급하는 해당 화학물질의 연간 사용량을 톤 단위의 숫자로 입력합니다. 앞서의 예로 본다면 A라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을 입력합니다. 만약 사업장 다에서 1년간 산업적으로 사용하는 123 제품이 100톤이고 123 제품 내 원료 A의 함량이 50%라면 화학물질의 사용량 란에는 제품 내 물질 함량을 고려하여 톤 단위로 계산한 50을 기재합니다. 1년 중 배출 일수는 1년 중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일수, 즉 조업 일수를 숫자로 입력합니다. 하수처리 시설 사용 여부는 하수처리 시설을 사용하면 yes, 사용하지 않으면 no를 입력합니다. 환경으로의 배출을 예측하는 방법은 배출량 또는 배출 개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 매체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기, 담수, 토양에 대해 각각 입력합니다. 먼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규모 배출량란에 당해연도 배출량 조사 결과를 입력합니다. 만일 배출량 조사 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배출량 정보가 없는 경우는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또는 환경 배출 범주를 확인하여 최악의 경우, 즉 최대 배출량을 가정하여 간단하게 매체별 배출 비율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 배출 개수란은 배출 개수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만 배출 개수 정보를 모르는 경우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케이크회사에는 업종 및 용도 분류 체계를 활용한 이유 배출 개수 정보가 내장되어 있어 해당 정보를 활용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유 배출 개수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7차 시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유 배출 개수를 활용할 때 업종 및 용도 분류 체계 정보 외에 추가로 선택해야 하는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케이크회사를 활용한 환경 노출 평가 수행 시 한국형 다매체 동태 모형 심플박스 코리아와 동일하게 배출량과 배출 개수가 모두 있을 경우 배출량을 우선 적용하오니 이를 유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입력사항은 작업자 노출평가에 필요한 노출변수입니다. 작업자 노출평가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케이크회사에 탑재된 에세토 TRA 노출평가 모델 구동을 위한 간단한 노출변수 입력을 통해 작업자에게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작업 환경 측정을 통해 얻어진 농도를 이용하여 노출량을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나리오 입력 양식 업로드가 아닌 프로그램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 7차 시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작업자 노출평가 모델 구동에 필요한 첫 번째 노출 변수 공정설명란에는 앞서 입력했던 공정범주에 대해 반응기
혼합기 등 취급 설비의 밀폐 여부를 포함한 작업 활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 구분은 앞서 입력했던 공정범주별로 산업용과 전문가용 중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상태는 작업 공정 시 물질의 상태에 대한 고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입력 변수입니다. 고체에 해당하면 고체, 고체가 아닌 액체나 기체에 해당하면 액체, 기체로 입력합니다. 분진 발생 정도는 앞서 입력한 물리적 상태가 고체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입력 변수이며 비분진성 고체, 소량의 분진, 보통의 분진, 다량의 분진 4가지 항목명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펠렛 비료와 같이 가루 날림이 전혀 없는 고체는 비분진성 고체로 입력하며 소금, 설탕과 같은 큰 결정으로 인한 적은 가루 날림에 해당하면 소량의 분진으로 입력합니다. 탈크, 흑연 정도의 가루가 흩날리는 경우는 보통의 분진으로 입력하며 시멘트 가루, 밀가루, 가공 분말, 석고, 동결건조 분말 같이 다량의 가루가 날리는 경우는 다량의 분진에 해당합니다. 작업 시간은 해당 공정을 작업하는 시간을 4가지 범주 중에 입력 가능합니다. 15분 미만, 15분에서 1시간, 1시간에서 4시간, 4시간 초과 중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작업 장소는 공정이 발생하는 장소를 실내와 실외 중에서 입력합니다. 국소 배기장치 사용은 작업 장소가 실내일 경우에만 입력하며 해당 공정에서의 국소 배기장치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합니다. 국소 배기장치를 사용할 경우 있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없음을 입력합니다. 환기장치 사용 역시 작업 장소가 실내일 경우에만 입력하며 해당 공정에서의 환기장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환기 안함, 자연환기, 기계환기 중에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호흡기 보호구 사용 항목은 해당 공정에서 호흡용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착용을 입력하며 호흡기 보호구를 사용하는 경우 호흡기 보호구의 효율을 90%와 95% 중에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혼합물 조성은 해당 공정에서의 화학물질의 함량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단일 물질의 경우 혼합물 아님을 입력하며 혼합물의 경우 세부 조성 구분인 4가지 범주 중에 입력합니다. 1% 미만, 1%에서 5%, 5%에서 25%, 25% 초과 중에서 해당되는 조성 범주를 입력합니다. 참고로 평가물질이 제품 내 혼합된 물질일 경우 환경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 중 화학물질의 사용량에서는 평가물질의 함량을 적용하여 계산한 평가물질만의 사용량을 입력했다면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 혼합 제품 내 평가물질의 함량을 범주 구분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장갑 착용 항목은 해당 공정에서 장갑을 착용하지 않으면 사용 안함을 입력하고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 장갑 효율을 입력합니다. 장갑 효율은 APF5, APF10, APF20 중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 노출 평가에 필요한 마지막 노출 변수인 국소 배기장치에 의한 경피 노출 저감 여부는 해당 공정의 국소 배기장치에 의한 경피 노출 저감 여부를 없음과 있음 중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는 업체별, 공정범주별로 작성하며 같은 업체의 같은 공정범주일 경우에는 동일한 값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입력 사항은 소비자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입니다. 소비자 노출 평가란 말 그대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평가를 의미합니다. 소비자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노출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평가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이 소비자 사용 단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는 모두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K회사에 탑재된 에세토 TRA 노출 평가 모델 구동을 위한 간단한 노출 변수 입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노출평가 모델 구동에 필요한 첫 번째 노출 변수는 하위 분류입니다. 예시 파일의 소비자 제품 선택 시트를 참고하여 앞서 입력한 제품 범주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하위 분류 항목명을 복사하여 붙여넣기로 입력합니다. 제품 범주는 앞서 입력했던 시나리오 입력 범주의 용도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세정제 안에는 세정력을 발휘하는 성분 외에 향을 내는 성분, 광택을 내는 성분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는 성분이 혼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성분의 기능이 앞서의 용도 분류 체계에 따른 성분, 즉 물질별 용도이며 세정제는 제품 범주로서 구분됩니다. 앞에 예시로 본다면 사업장 나의 소비자 사용 단계에서 입력한 제품 범주가 PC35였고 세정제류의 하위 분류 중에서 해당하는 세탁조 세정제를 복사하여 AK12셀에 붙여넣기 합니다. 제품 내 물질 함량 비율은 전체 제품 내 물질의 중량 비율을 숫자로 입력합니다. 제품 사용 시간에는 일회당 제품 사용 시간을 분 단위의 숫자로 입력합니다. 제품 사용 횟수 항목은 주 단위 시간당 제품을 사용하는 횟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제품 사용란에는 일회당 사용하는 제품의 양을 그램 단위로 입력합니다. 일반적인 정보가 없을 경우 권장 사용량 및 안전 사용량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피부 접촉 면적은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피부와 접촉하는 경우 피부에 접촉하는 면적을 제곱센티미터 단위의 숫자로 입력합니다. 만약 케이크사 프로그램 내에 기본 변수가 존재하는 하위 분류에 해당하는 소비자 제품일 경우 제품 내 물질 함량 비율, 제품 사용 시간, 제품 사용 횟수, 제품 사용량, 피부 접촉 면적 변수 정보를 모른다면 공란으로 두셔도 프로그램에 내장된 기본 변수로 노출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위해성 자료 작성을 위한 노출 시나리오 기초 DB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노출 시나리오 기초 DB 입력 작업을 모두 마치면 해당 파일을 저장합니다. 이제 입력한 노출 시나리오 기초 DB를 케이크사 프로그램에 업로드하기 위해 케이크사 프로그램의 노출 평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시나리오 엑셀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시나리오를 불러오면 기존에 입력한 시나리오가 모두 삭제됩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예 버튼을 클릭하면 노출 시나리오 기초 DB를 저장한 위치에서 해당 파일을 클릭하여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노출 시나리오 기초 DB에서 잘못 기입한 항목이 없다면 노출 시나리오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습니다라는 알림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출 시나리오 기초 DB에서 형식이 잘못 기입되었거나 필수 입력 항목이 누락된 경우 노출 시나리오 불러오기에 실패하였습니다라는 알림 메시지와 함께 시나리오 입력 양식 임시 저장이라는 읽기 전용 엑셀 파일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해성 자료 작성을 위한 노출 시나리오 기초 DB에서 입력한 셀 중에서 셀 배경색이 빨간색이고 글씨색이 하얀색으로 표현되어진 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셀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 올바른 값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해당 항목에서 입력해야 하는 형식이 메모로 보여집니다. 입력 형식을 확인하여 올바른 값으로 수정하고 필수 입력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라는 메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수 입력 항목 입력을 통한 수정 작업이 끝나면 노출 시나리오 기초 DB를 다시 저장합니다. 수정한 노출 시나리오 기초 DB를 케이크사 프로그램의 노출 평가 화면에서 다시 시나리오 엑셀 입력 버튼을 통해 업로드합니다. 노출 시나리오 기초 DB가 정상적으로 업로드되었으면 노출 평가 화면에 노출 시나리오 제목, 업체 코드, 단계, 용도,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가 표에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시나리오 작성 관리 화면으로 바뀌면서 업로드했던 입력 항목 중 노출 시나리오 제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삭제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하신 노출 시나리오 항목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 메시지가 뜨며 예 버튼을 통해 선택한 노출 시나리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고서 목차의 노출평가 바로 아래 노출평가 활용모수 설정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노출평가 활용모수 설정 화면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출평가 활용모수 설정 화면에서는 환경, 작업자, 소비자 노출평가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물성 정보와 노출평가 이유, 안전성 확인 단계에 활용하는 영향수준 정보뿐만 아니라 환경 노출평가 중 환경을 통한 인체 간접 노출평가에 활용하는 수식 및 모수 등을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수정하더라도 이전 단계의 유해성 평가 값들과는 연계되지 않으므로 이전 단계의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측 상단의 일괄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된 모든 노출 시나리오에 대해 노출평가 활용모수 설정 화면 내 정보들을 활용하여 모든 노출평가 및 안전성 확인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괄 계산이 종료되면 시나리오 일괄 계산 종료라는 알림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대상 물질 설정 입력 정보는 노출평가 모델 구동 시 활용되는 물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들은 모두 2차 시 보고서 및 물질 기본 정보에 보고서 대상 물질 설정 팝업 창에서 입력했던 필수 항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 왼쪽 상단 보고서 대상 물질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는 보고서 대상 물질 설정 팝업 창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노출평가 계산 결과가 초기화된다는 내용의 필수 항목 변경 확인 팝업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대상 물질 설정 입력 정보를 변경한 경우 일괄 계산 버튼을 통해 반드시 노출평가 및 안전성 확인을 재수행해야 합니다. 예측 무영향 농도 정보는 환경에 대한 안전성 확인에 활용되는 수생, 침전물, 육상생물, 하수처리 시설의 예측 무영향 농도가 보여지며 예측 무영향 농도 값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서 목차에 환경에 대한 유해성 평가 관리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방법은 4차 시 동영상 교육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영향 수준, 최소 영향 수준 정보는 보고서 목차의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 관리에서 대표 독성값 탭의 무영향 수준, 최소 영향 수준 결정 탭에서 선택했던 만성 영향에 대한 소비자 및 작업자에 대한 무영향 수준, 최소 영향 수준 값이 자동으로 연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인체 건강에 대한 안전성 확인에 활용됩니다. 만약 값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구 집단 및 노출 경로를 확인한 후 선택 버튼을 통해 영향 수준 탭에서 도출한 무영향 수준, 최소 영향 수준 중에 선택하여 안전성 확인에 활용될 값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바람 계수는 보고서 대상 물질 설정 팝업 창에서 바람을 선택한 경우에만 보여지며 인체 건강에 대한 안전성 확인 중 바람 위해도를 산정하기 위해서 활용됩니다. 값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고서 목차에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평가 관리에서 대표 독성값 탭의 초과 바람 위해도 탭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괄 계산 기능을 이용한 후에 예측 무영향 농도 정보, 무영향 수준, 최소 영향 수준 정보, 바람 계수 값들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괄 계산 기능을 통해 노출 평가 및 안전성 확인 단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K캐사 프로그램은 노출평가 활용 모수 설정 화면의 영향 수준 값과 실제 노출평가 및 안전성 확인에 활용된 영향 수준 값에 대한 비교 작업을 진행하여 사용자가 위해성 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합성 검증 기능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해당 내용은 8차 시 정합성 검증 및 출력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전국 규모 배출 정보는 K캐사에 입력된 노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자동 계산된 전국 총 취급량과 각 매체별 배출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총 취급량은
노출 시나리오 내 모든 사업장의 총 취급량의 합을 계산해주며 환경 매체별 배출량은 노출 시나리오 내 모든 사업장의 환경 매체별 배출량의 합을 각각 보여줍니다. 환경 노출 평가 결과 중 하나인 전국 규모의 환경 중 예측 농도 값을 도출하기 위해 K회사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자동 계산된 값을 활용합니다. 만약 자동 계산 값이 아닌 특정 값을 활용하여 전국 규모 환경 노출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각 사용자 입력란에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사용자 입력란이 활성화되며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배출량 조사 결과를 적용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체 간접 노출 산정에서는 환경 노출 평가 결과 중 하나인 환경을 통한 인체 간접 노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노출모수와 수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통한 인체 간접 노출량은 대기 중 화학물질의 흡입 노출량, 토양 중 화학물질의 경구 노출량, 토양 중 화학물질의 흡입 노출량, 토양 피부 접촉 노출량에 대하여 예측하게 됩니다. 기본값란에는 각 노출모소에 대해 지침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값이 입력되어 있으며 사용자 입력란에도 기본값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기본값 이외의 값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 입력란에 입력된 기본값을 지우고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숫자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각 모수마다 단위가 다르므로 단위를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 입력란을 수정한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중 휘발계수와 피부 흡수계수 값은 왼쪽 상단 보고서 대상 물질 설정 팝업창의 물성정보 탭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모수별로 존재하는 비고란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식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경을 통한 인체 간접 노출량 산정에 활용되는 수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목차의 전국 규모 환경평가 결과를 클릭합니다. 전국 규모 환경평가 결과 화면에서는 이전 노출평가 활용모수 설정 화면에서 일괄 계산 버튼을 통해 계산된 노출평가 결과값 중에 전국 규모 환경 노출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규모 배출정보란에는 이전 노출평가 활용모수 설정 화면에 전국 규모 배출정보 표 중에서 전국 총 취급량 및 매체별 배출량의 사용자 입력값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보여집니다. 전국 환경 노출 결과에는 위에 보여지는 전국 규모 배출 정보를 바탕으로 K회사 프로그램에 탑재된 한국형 다매체 동태 모형을 통해 산출된 전국 규모의 환경 중 예측 농도인 PEC와 위해도 결정비를 보여줍니다. 각 타입별로 존재하는 비고란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평가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통한 인체 간접 노출 결과에 대해서는 이전 노출평가 활용모수 설정 화면에서 인체 간접 노출 산정표에 사용자 입력 모수와 수식으로 계산된 전국 규모의 노출 매체 및 경로에 대한 노출량과 위해도 결정비, 위해도 결정 결과값이 나타납니다. 바람과 비바람으로 나뉘어 보여지는데 환경을 통한 인체 간접 노출 결과 전국 바람은 보고서 대상 물질 설정 팝업창에서 바람으로 선택된 경우에만 보여집니다. 노출평가 화면에서 시나리오 엑셀 입력 버튼을 통해 입력한 시나리오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고서 목차에서 각 시나리오 제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노출 시나리오에 대한 제목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각 노출 시나리오에 대하여 노출 시나리오 개요를 비롯하여 환경, 작업자, 소비자 노출 평가에 관한 내용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환경 배출 예측, 환경 노출 수준 예측, 대기 오염에 의한 인체 노출, 토양 오염에 의한 인체 노출, 소비자 노출,
작업자 노출에 대한 내용을 각 텍스트 입력란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목차에서 시나리오 제목을 더블 클릭하거나 시나리오 제목 왼쪽에 있는 더하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목차인 업체 정보를 클릭합니다. 해당 노출 시나리오에서 평가하는 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하고자 하는 업체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업체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에서 직접 평가하고자 하는 업체를 추가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시나리오 입력 양식 업로드 이후 프로그램에서 직접 새로운 업체 정보를 작성하게 되면 전국 규모 환경평가 결과가 달라지므로 노출평가 활용모수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여 일괄 계산 기능을 다시 활용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직접 업체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은 다음 7차 시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업체 정보 화면으로 돌아가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업체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며 예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업체가 삭제됩니다. 업체 정보 화면에서 평가 버튼을 클릭하거나 보고서 목차에서 업체 정보를 더블 클릭을 통해 나타나는 업체 코드를 클릭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상세 노출 평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업체 정보 탭에는 노출 시나리오 기초 DB에 입력했던 내용이 입력되어 있으며 환경 탭을 클릭하면 시나리오 입력 양식에서 입력한 환경 노출 평가에 필요한 노출 변수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배출량 산정 근거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배출 정보에 대한 산정 근거를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환경 노출 결과 사업장표에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 중 예측 농도 값인 PEC 및 위해도 결정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통한 간접 노출 결과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표에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을 통한 인체 간접 노출 결과를 노출량, 위해도 결정비, 위해도 결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비바람 노출 결과와 바람 노출 결과에 따라 구분됩니다. 환경 노출 결과 값들은 이전 노출평가 활용모수 설정 화면의 일괄 계산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노출평가 활용모수 설정 화면에서 일괄 계산 기능을 활용하지 않아도 현재 화면인 환경 탭 가운데 위치하는 계산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단 환경 탭에서 계산하기 버튼을 활용할 경우 해당 사업장만에서의 환경평가 결과만 나타나므로 전국 규모 환경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출평가 활용모수 설정 화면에서 일괄 계산 기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작업자 탭을 클릭하여 해당 업체의 작업 조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작업 조건 현황표에 공정 설명, 공정 범주, 사용 구분, 흡입 노출량, 경피 노출량이 확인됩니다. 우측 상단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공정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작업자 노출 변수 팝업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력된 여러 개의 공정 중에서 순서를 변경하고 싶은 공정이 있을 경우 해당 공정의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며 선택한 화살표 방향에 따라 위, 아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작업 조건을 수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작업자 노출 변수 팝업이 나타납니다. 노출 시나리오 기초 DB에 작업자 노출 평가를 위한 노출 변수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작업자에 대한 무영향 수준, 최소 영향 수준 값과 각 노출 경로별로 노출량 및 위해도 결정비도 확인 가능합니다. 작업자 노출 변수 팝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7차 시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작업자 탭으로 돌아가서 삭제하고자 하는 공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정의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비자 탭을 클릭하여 해당 업체의 제품 범주별 카테고리에 따른 노출 시나리오 작성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로드한 시나리오 입력 양식 중 소비자 노출 평가를 위한 노출 변수가 입력되어 있을 경우라면 하위 분류별 노출 시나리오 여부란에 동그라미로 표시되며 상세 정보란에 입력 버튼이 아닌 수정 및 삭제 버튼이 나타나 있습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시나리오 입력 양식에 하위 분류별로 입력했던 노출 변수를 수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팝업 창이 생성됩니다. 소비자 노출 변수 중에는 사용자가 입력했던 변수 외에 자동으로 입력된 변수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K사에 내장된 소비자 노출 평가 모델인 에세토 TRA는 총 16개 제품군에 대하여 노출 평가에 필요한 기본 변수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모르더라도 소비자 노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평가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자동 입력되어 있는 변수의 입력란을 클릭하여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수 내용이 바뀌면 반드시 계산 버튼을 활용하여 재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출평가 활용모수 설정 화면에서 일괄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 평가를 다시 한번 수행합니다. 해당 팝업 창에서의 상세 내용은 다음 7차 시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소비자 탭으로 돌아와 삭제 버튼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제품 하위 분류의 노출 시나리오가 삭제됩니다. 새로운 노출 시나리오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력 버튼을 통해 소비자 노출 변수 정보를 입력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까지 노출 평가 목차의 첫 번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7차 시에서는 노출 시나리오를 프로그램에서 직접 입력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시작으로 노출 평가 목차와 안전성 확인 목차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